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 100 지수가 좀 어쨌든 AI, 챗 GPT 붐으로 시작된 그 강세장 이후로 사실상 좀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200일 이동평균선 하회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2023년 3월에도 이게 나스닥 이제 100 지수가 그 20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하회했던 날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약세장에서 강세장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번 이제 그냥 딱 하루 그랬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어제 2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장세 진입했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 이게 조금 뭐 다시 좀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하루 만에 이게 탈출하면은 조금 시장이 다시 추세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결국 이게 조금은 뭐 오늘 그래서 파월 의장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실상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 나스닥 100 지수의 200일 이동평균선을 뭐 뚫고 하회하고 내려왔을 때 하회하고 추세적으로 내려왔을 때랑 곧바로 하루 만에 반등했을 때 케이스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결국 금융위기를 한번 겪었다 보니까 나스닥 100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본격적으로 올라온 거는 한 2015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뒤로 여러 번의 케이스가 있는데 가장 이제 최근 사례를 보면은 뭐 2023년 3월에는 이게 딱 하루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 뚫고 내려왔다가 곧바로 반등을 했고요. 근데 그 전에 이게 만약에 하루 만에 반등을 못하면은 22년 1월이나 20년 3월 약간 좀 최근에 약세장을 겪었을 때 그때 항상 약세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에도 그 당시에 연준이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조금 베어마켓에 살짝 진입을 했었는데 그때도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좀 뭐 과거에 이제 2023년 3월이나 2019년 5월 이럴 때 무역전쟁 때도 2019년 5월에도 결국 무역전쟁이 좀 있었지만 그때도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 깼다가 하루 만에 올라왔거든요. 이럴 때는 참 좋았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곧바로 반등한 사례들 때는 항상 그 연준 푸시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당시에도 5월에 좀 무역전쟁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되고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좀 200일 이동평균선을 깼었지만 그때 곧바로 이제 두 달 뒤에 연준에서 25bp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23년에도 결국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던 구간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겠다라는 발언이 그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좀 시장이 반등을 한 거다 보니까 결국 오늘 파월 의장의 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일단 시장 강세론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풋은 없어졌으니까 페드 풋을 반드시 이제 기대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도 CME 페드워치를 보면은 현재 5월 금리 인하 베팅 가능성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이게 6월 달에 금리 인하 최근에 좀 무역 전쟁이 점점 더 거세지면서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 그런 베팅이 크게 증가했고 연 3회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는 측면이 많았는데 현재 조금 계속해서 좀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고 거시경제 지표도 점점 둔화되는 게 확실히 나타나다 보니까 5월에 금리 인하 베팅이 조금 이제 지배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일단 기대감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 연준이 이게 5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려면은 뭐 5월 가서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하하면은 오히려 시장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이제 시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다다음 주 3월 FOMC에서 조금 이제 연준 풋을 좀 발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페드 풋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중 하나가 이게 미국의 2월 달 들어서 좀 소비가 급감하고 그리고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가 뭐 당장 오늘은 그렇게까지 큰 수치로 해고가 안 나타났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확실히 소비 둔화를 이야기하는 기업들도 정말 많은 상황이라 이게 좀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클리블랜드 여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당장 2월 달 다음 주에 나올 CPI 전망은 뭐 전월 대비 0.23%, 전년 동기 대비 2.83%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그 다음 달 이제 4월 달에 나올 CPI 데이터 전망치는 현재 3월 CPI가 전월 대비 0.01% 상승으로 전망되고 전년 대비 2.47% 상승으로 전망됩니다. 전월 대비 0.01% 상승이면은 사실상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뭐 그렇게 좀 승리 선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치가 가까워졌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나올 4월에 나올 그 PCE 데이터도 현재 이 클리블랜드 연은에서는 PCE가 2.08%, 2.1%로 이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PCE 지수가 드디어 2%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연준이 이제 좀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물가가 둔화되는 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물가가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 더 크게 좀 망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고용지표가 좀 뒷받침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다음 달, 이제 이번 달 고용지표는 나왔지만
다음 달 고용 지표도 만약에 괜찮게 나오고 당장 내일 이제 다음 주 CPI도 괜찮게 나온다. 그렇게 보면은 좀 시장이 뭐 골디락스 좀 이제 고용도 너무 뜨겁지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그리고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결국 이제 마지막 좀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난 20년간 S&P 500 계절성 통계를 봐도 한 3월 둘째 주부터는 좀 반등하는 모습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다음 주에 좀 이벤트들이 있는데 뭐 3월 12일 날 당연히 이제 CPI 발표가 예정돼 있고 그 다음으로는 3월 18일 날 젠슨황 CEO의 이제 GTC 키노트가 예정돼 있고요. 3월 19일 날 연준의 3월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있는데 거기서 결국 점도표하고 S&P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비둘기적인 포인트를 주면은 뭐 좀 시장이 이제 통계에 따라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200일 이동 평균선을 추세적으로 내려가냐 아니면 하루 만에 다시 치고 올라오냐 그 구간에 가장 중요한 좀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파월 의장이 좀 이 비둘기를 좀 몰고 와야 될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파월 의장이 최근에 의회 연설이나 지난 FOMC 연설 이후로 좀 발언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그 이후로 더 불거지고 있는 이제 미중 좀 무역 전쟁 이슈도 있고 뭐 캐나다, 멕시코 무역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최근 2월 들어서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비둘기적인 이야기 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